제가 이제 한 과정이 아마 저희 반이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한 과정 다 돌아요. 31가지가 다 돕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가 유인물 안 드려요. 대신 하나 나가는 게 뭐가 있냐? 올해 시험장에 나왔던, 목표 시험장에 시험 나왔던 거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어지간하면 제가 다 지금 1월부터 9월까지는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 적어놓은 거 드리게 되면 내가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시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또 소통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가상 시험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시험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되겠죠. 자, 일단은 저희 오늘 하실 거, 자, 장국죽 무생채. 어제랑 똑같은 시간이에요. 어제는 콩나물밥에 도라지 생채였죠. 장국죽에 무생채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표고 좀 배우셨잖아요. 장국죽에 천 종류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국죽에 또 짝꿍으로 잘 나왔던 애들 중에 하나가 두부조림이에요. 아직 우리가 두부조림을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두부조림 같은 경우는 냄비예요. 이게 팬 지지고 냄비 지지고 또 죽 쓰려면 냄비예요. 그래서 냄비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냄비 하나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면 냄비가 또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냄비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면 하나 빌려가지고 냄비 2개 갖고 활용을 하셔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국죽 같은 경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쉬운 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왜? 쉬우니까 빨리 끓여가지고 뜸들이는 거 덜 해가지고 장국죽에 의외로 실격이 많이 나와요. 안 익어서. 왜? 밥은 찐득찐득하잖아요. 근데 죽은 퍼줘야 되겠죠. 이걸 끓이다가 덜 퍼쳐버리면 그냥 나가버리니까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실격이 나오거나, 또는 쌀을 빻아서 써야 되는데 빻는 것이 미흡해가지고 얘네들이 크니까 잘 퍼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장국죽도 의외로 합격률이 딱 중간이에요. 높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한 점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죽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치면 필기에도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셔야 해요. 자, 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량이 이게 밥하고 비교를 하자고 치면 밥보다는 물량이 많이 들어가더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죽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장국죽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저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쌀아기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면 쌀을 안 빻고 쓰는 죽, 빻고 쓰는 죽, 아니면 아예 갈아갖고 쓰는 죽, 얘네들이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 죽의 종류로는요, 우리가 옹근죽, 자, 옹근죽 또는 용근죽이라고 합니다. 자, 용근죽이라고 하는 이 죽은요, 쌀, 알 그대로를 갖다가 쓴 죽을 용근죽, 옹글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를 쓴 죽. 그래서 우리가 별미로 먹는 그냥 전복죽이라든지 이런 것들 쌀 받지 않고 집에서 써서 드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원미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미죽 같은 경우는요, 쌀알을 쌀아기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쌀아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쌀아기라고 하는 것은요, 쌀알의 3분의 2, 쌀알의 3분의 2 크기 미만의 애들을 갖다가 쌀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빻은 거죠. 좀 크기가 크게 빻은 죽.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리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무리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갈아서 만든 죽. 그래서 무리하게 갈아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 죽을 뭐라고 한다? 무리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조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조반. 자, 새벽 초자를 써요. 새벽에 먹는 밥상 또는 죽상을 갖다가 초조반이라고 합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밥상 차려라, 죽상 차려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왕밖에 없죠. 그래, 왕이 먹었던 이제 새벽녘 밥상 해서 우리가 초조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새벽 대바람부터 여러분들 뭐 고기 내놓고 밥 내놓고 막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죽상으로 많이 썼더라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우리 자, 타락죽이라고 하는 거. 타락이 뭐예요? 그쵸, 우유죠, 우유. 자, 예전에는 뭐 소를 키우더라도 우리가 젖소가 많지 않았죠. 거의 반일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유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우유하고 그냥 일반 쌀 쓰지 않아요. 찹쌀입니다. 찹쌀은요, 기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요. 기를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봄, 가을철에 뭐 드세요? 회충약 많이 드시죠? 회충약 드시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배고픈 사람 있어. 뱃속에 꺼지게 들으냐. 근데 어때요? 그분들 보면 고기를 먹어도 뒤돌아서면 허하고 이걸 먹어도 저걸 먹어도 내가 허한 기가 안 챙겨져요. 그래서 막 주워 먹어.
그러다 보면 어째요? 살만 찌고 스트레스 받고. 자, 근데 뭐 하시게 되면 기가 그렇게 허한 기가 느껴질 때는 찰밥을 해서 먹으라고 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찰밥을 해서 먹게 되면 찹쌀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다? 그 기를 보강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타락족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라든지 이렇게 땀 많이 흘리고 허할 때 있죠. 허할 때 입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로서 원기 보강하는 애들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타락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럼 간을 할 때 뭘로 할까요? 소금도 간을 하고 또 꿀로 간을 해요. 꿀 가지고, 왜 우유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간장 치면 좀 뭔 맛일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소금하고 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간을 하느라, 그 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자, 미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미음이라고 하는 거. 미음. 자,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음. 초기 미음 해가지고 애기들 싹 갈아갖고 쌀 떠가지고 두시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 곡식을 이제 뭐 해가지고 불려서 이걸 푹 끓입니다. 푹 끓이고 나서 그걸 어디에다 걸러요? 우리 체에다가, 요새는 뭐 마스터기다 뭐다, 저도 다 체에 걸려갖고 먹였는데 마스터기다 뭐다 해가지고 미음 같은 것도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밥을 푹,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누룽지 같은 거 끓여가지고 채반에 그냥 걸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지고 보면 뭐 숭늉처럼 묽은 국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뭘 한 거? 소금으로 간해준 걸 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유식 쓰실 때는 소금 간을 처음에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끓여서 채반에 걸르고 소금 간한 걸 미음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응이가 있는 대가리가 아파요. 자, 응이는 뭐냐? 쌀을 불려서 빻아서 그걸 가라앉혀서 가루를 말려서 말린 가루를 갖고 와서 다시 끓인 놈을 응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것이? 우리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찹쌀가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찹쌀가루는 우리가 대신 이제 갈아갖고 요거를 가라앉혀서 뭐 그 전분만 해갖고 뭐 말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쌀만 빻아가지고 우리가 가루 형식.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그냥 찹쌀 가루처럼 그냥 곡식 불려가지고 그 전분을 말린 가루 물 넣고 끓인 거, 그것이 응이. 풀 같은 거죠.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팥찹쌀 풀, 그죠? 물 조금 더 넣고 풀 끓여갖고 먹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문제 많이 나오고요. 타락죽도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뭐 나왔냐면 미음 나왔어요. 미음까지. 그래서 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시험 내일 모레인데 여기서 막 두세 문제 나와보면 땡큐. 근데 틀려보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 종류는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장국죽은 어디에 속해요? 원미죽에 속하겠죠. 쌀을 빻으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죽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보다는 물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죽의 특징은 뭐가 있냐? 자, 죽의 특징으로는 소화가 잘 돼. 그렇죠.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작게 끓이고 푹 퍼지게 끓이니까 소화가 용이하다. 또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된다. 자, 참치죽, 뭐 소고기죽, 채소죽, 흑임자죽, 버섯죽,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다 되는 게 죽이에요. 그래서 재료 활용이 용이하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들 때, 자, 죽은 쌀에 물을 한 번에 붓는다, 나눠서 붓는다. 나눠서 붓는다. 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나눠서 다 통일? 다 땡. 한 번에 부어야죠. 자, 나눠서 붓게 되면 호화가 되면서 맛이 풀어졌다 들어왔다 하면서 맛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쌀 따로 국물 따로 얘가 딱 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쓰실 때는 죽의 물량은 항상 5, 6배의 물량을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필기상으로죠. 집에서 내가 만약에 전화하다가 잊어버렸어. 죽 퍼졌어. 물 갖다 부숴도 몰라. 맛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시험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를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 학생 한 분이 장국죽을 쓰시는데 물을 한꺼번에 부었을까? 나눠서 부었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대충 붓고 끓이다가 물이 부족하면 갔다가 붓고를 했더니 세상에나 우리 안전하고 위생이 5점 빼고 나서 나머지 45점 있죠. 나머지 45점에서 몇 점 나오는? 7점 나왔어. 7점. 45점에서 7점 나왔다는 것은 완성작도 꽝이었고, 그 다음에 뭐 과정도 완전히 꽝이었단 소리예요.
50점 중에 위생점수 5점 다 받았으니까 13점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깎였죠. 다른 걸로도 내가 50점을 완전히 받아내야 합격을 할까 말까 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이 다른 것까지 못할 수가 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쑤실 때는 어쩐다? 한 번에 물량을 넣어주시고 얘네들이 어우러지게끔 쏜다. 그래서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 다시 또 들어갑니다. 장국조 30분짜리고 불린 쌀을 반 정도로 쌀알이 만들어서 쭉 써주시면 되겠고요. 소고기는 다지고 표고는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구사항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소고기 다지니까 표고 다져본 사람, 표고 채 써니까 소고기 채 썰어본 사람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신다? 요구사항에 답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하더라. 얘네 두 개는 오늘 사이즈가 다르다라고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양념을 보시게 되면 진간장이 있고요. 국간장이 있을 거예요. 자, 진간장은 말 그대로 정말 양념할 때 진한 간장이에요. 제가 우리 완자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한 간장, 진간장 한 8번에서 9번 정도를 달여냈기 때문에 색깔이 진하고 단맛이 강해요. 근데 국간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멀겋죠. 정말 국물에 딱 가느라고 진간장보다는 짠맛이 굉장히 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요. 색깔도 달라버려요. 그래서 넣고 오신 분들 보면 색깔 보시면 약간 뭐가 이상하다 하면은 이제 맛 봐버리죠. 그럼 단맛이 돌았다? 그럼 무조건 안 되겠죠. 이게 실격은 아니에요. 실격, 오작은 아니에요. 왜? 진간장, 국간장이 두 개가 다 재료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양념 보시면 뭐가 없어요? 우리 간설파마 참깨인데 간파마 참깨고 설탕이 없네. 자, 설탕이 없는 거. 우리 콩나물밥 하실 때 설탕 넣으셨어요? 안 넣었죠? 왜? 그렇죠. 밥에다가 직접적으로 고기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을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죽도 마찬가지예요. 쌀 따로 고기 따로 해갖고 섞어갖고 먹어요? 고명처럼? 아니죠. 쌀에다가 이제 고기랑 같이 해갖고 어우러지게 쓰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또 억수로 운 좋은 사람은 또 넣고도 안 걸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생채 볼게요. 자, 생채. 자, 생채 특징은 어쨌다? 식초가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서 새콤달콤했다. 그리고 참기름. 그렇죠. 식초가 들어가니까 참기름이 안 들어갔다. 후추는 당연지사 안 들어갔다. 그리고 무칠 때는 바로. 그렇죠. 바로 나오기 직전에 제출 직전에 묻힌다 라고 우리가 특징을 했고 물이 생겨서는 안 되더라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무생채를 하시면 김치를 많이 만들어 갖고 오세요. 왜? 집에서 무채지 했던 그 이력이 있어 놓으니까 고춧가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오늘 고춧가루 많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생채 15분짜리고요. 생채 마무리합니다. 자, 무의 0.26cm 크기로 썰어주시고 생채는 고춧가루 사용. 자, 더덕 생채는 고춧가루 양념이었어. 그럼 고춧가루 갖고 뭐 만들면 돼요? 양념 만들면 됐어요. 자, 도라지들 고추장, 고춧가루, 양념을 만들어서 쓰라고 했으니까 양념 두 개 섞어갖고 만들면 됐어요. 근데 이 안에 고춧가루 사용이라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자, 양념은 따로 있고요. 고춧가루만 따로 물을 들여주시란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을 갖다가 양념장에 고춧가루 넣고 풀어갖고 묻히면 나는 100%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 만들어란지 사용이라는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요구사항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 뜻 어려울 거 없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무생채다 썰어갖고 그냥 대충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생채는 70g. 친구들이 잴 거요? 뭐 어쩔 거요? 어쩐다고요? 잰다고요. 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지간하면 전량을 다 빼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특징 볼게요. 더덕은 유일하게 20분짜리였고 얘네 뭐 했다? 찢었다. 얘 특징인 거죠. 자, 도라지의 특징 유일하게 뭐가 들어갔다? 그렇죠. 고추장이 들어갔다. 자, 그럼 무생채 유일한 특징. 자,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요구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고. 자, 얘 뭐? 생강이에요. 자, 생강은 무의 무슨 맛을? 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가 들어가는 요리에는요, 생강즙이든 생강을 조금씩 넣으시면 맛이 확실히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강 유일하게 들어간 생채는 무생채다. 그리고 생강즙을 쓰는 애들이 있고 생강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애들 있죠. 자, 우리 생강즙이 들어갔던 애들은 뭐 있었어요? 그렇죠. 제육구이 할 때는 생강즙이 들어갔죠. 왜? 생강 들어가면 타니까. 자, 근데 얘네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더라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 우리 100g 정도 나올 거예요. 100g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을 꼭 하셔갖고 쓰시고, 자, 쌀 불려줬더라도 어찐다? 불린다. 그렇죠, 불린다. 물에다 담가갖고 불린다. 자, 그다음에 고기 나오면 고기 찬물에다 씻어갖고 담가서 핏물 제거 겸 해동. 이거 제대로 안 하시면 지저분해져요. 표고, 돌불 젖어 있으면 미지근한 물에 좀 담가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표고. 자, 저만 무가 2개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둥글게 나왔을 때, 반달 나왔을 때 못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양이 있죠. 양이 정해졌는데 저거를 이상하게 썰어보면 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써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지사 잘할 줄 알고 이제 안 가르쳐드리면 딱 보면 양이 다 달라요. 자, 파마늘 생강, 파마늘은 하나씩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무가 이렇게 반달로 해서 좀 더 두껍게 나올지 아니면 원형으로 해서 조금 더 얇게 나올지 그것은 여러분들 뭐 뽑기 나름이겠죠. 자, 무도 껍질 그냥 씻어갖고만 넣지 마시고 껍질 제거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가 이렇게 수분이 많은 무들은 이렇게 잘 깎여요. 그리고 뭐 있을 경우 칼이 잘 들면 잘 깎여요. 근데 이게 잘 안 깎이면 어쩌시면 된다? 위쪽을 껍질 쪽을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서 써시는 게 맞아요. 괜히 밀다가 손 다쳐버리면 또 하기 힘드니까. 자, 재료 받은 접시 무슨 접시? 그렇죠, 제출 접시. 자, 오늘은 또 이제 무를 잡고 써니라고 죽을 늦게 써가지고 안 퍼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죽부터 어제처럼 죽부터 쑤으면서 뭐냐? 그렇죠, 무를 이쁘게 썰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늘 생강부터. 넣고 계량 컵스푼 이용해서 물 조금 쳐주시고요.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다질 때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지는 데서 조금 빨리 하시고 다른 데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파 다져서 한쪽에 두시고, 그 다음에 마늘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 계량 컵스푼 이용해서 물 조금씩 주시고 다져주시고, 제가 다지는 칼의 면적을 보세요. 면적을. 마늘이 길게 뻗으면서 이 중간과 끝부분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마늘 제대로 못 다지신 분들은 뭐하고 계시냐면 힘은 이쪽에 가고 있는데 이러고 다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안 다져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끝부분을 이용해서 힘을 주시고 다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에 또 두시고, 자, 이제 생강 죽에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진 김에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손 너무 느려요. 그럼 죽 쓰면서 다지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다지도록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칼 등으로 짓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짓이기에는 그쵸, 또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심지 부분이 많아서, 또 그리고 얘가 마늘보다 더 단단해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여러분들이 힘이 진짜 좋지 않으면 그냥 잘게 썰어서 다지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들러붙지 말라고. 이래갖고 시험장 가셔갖고 헷갈려가지고 생강즙으로 무생채에 넣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거 틀린 거다?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 그렇게 해버리면 물이 더 생겨요. 물이 더 생기기 때문에 즙으로 넣으시지 마시고 그냥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자, 우리 생강 같은 경우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강 뭐 할 때 많이 쓰세요? 장어 먹을 때, 또 생선 비린맛. 그쵸, 비린 냄새, 뭐 생선 이런 비린내라든지 이런 것들 제거하실 때 많이 사용들을 하시죠. 자, 우리 비린 냄새, 이렇게 나쁜 역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쟤네 같은 경우는 뭐를 하느냐? 자,
거기에 연육작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육구이에 들어가는 잡내 제거 겸 연육작용, 이제 프로테아제라고 해가지고 배라든지 생강에 들어있는 그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들이 단백질을 분해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네들이 이제 갖고 와서요. 자 꼭지 따주시고, 자 3cm 썰라고 했더니 표고가 자기 눈엔 되게 작아 보인가 봐요. 요대로 해갖고 그냥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3cm를 확실하게 잡으세요. 왜? 3cm를 잡아야 되는 이유. 얘가 나중에 그죠, 이쁜 것도 있고 불어요. 불면 더 커져요. 근데 여기서 더 커져 보면 지저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3cm를 잡으시고, 자 여러분들 포를 뜨란 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포 뜰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맞아요. 하지만 그치만 여러분들 저는 3장 떴어요. 여러분들 3장 뜨지 마시고 2장만 뜨세요. 딱 반으로만 가드세요. 왜? 너무 커버리면 얘네들이 물 먹고 불어가지고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한 반 정도로만 딱 포 떠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좋더라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실오라기 같이 썰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 0.3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썰어서 한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주시면 되겠고, 또 못 썰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죽으로. 그렇죠, 죽을 써야 되니까 거기다 져야 쓰겠죠. 자 죽, 고기 채 썰으라 그랬어요? 다지라 그랬어요. 자 핏물 딱하니 닦아주시고, 물기 꽉 짜주시고, 어차피 다질 거라서 여러분들이 덩어리 고기 안 드리고, 덩어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짜투리 있으신 분도 있어요. 뭐 짜투리라고 나쁜 거 아니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다져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다져주실 거예요. 다져주실 때 꼭 채를 썰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게 썰어서 다져만 주시면 돼요. 이대로 바꿔서 이렇게 듬성듬성 덜어갖고, 아니 썰어가지고 다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더 잘게 자르는 이유는 나 안 힘들라고. 어차피 듬성듬성 썰어갖고 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팔도 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잘게 써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집니다. 자 막 쉬고 똑같아 그냥 천천히 욕심 부리시겠다고 팔만 아파. 그리고 요 왼손에 힘을 많이 준 사람 어때요? 칼 다 먹어버려요. 이게 가볍게 그냥 지탱만 하세요. 지탱만 하고 그냥 툭툭툭 내리 찍으세요. 툭툭 내리 찍으시면서, 자 보시면 이제 눈썰미 좋으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때요? 살짝 밀죠. 딱 끊어요. 왜? 툭 내렸는데 내 칼이 안 들 수가 있어. 그러면 밑에는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쩐다? 탁탁탁 채주시게 되면 얘네들이 어쩐다? 스냅으로 탁탁 채주시면 잘 끊겨요. 그러니까 다져지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지는 거 잘 하셔야 돼요. 힘이 좋아 보이고 막 이래야지. 강독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딱 보여진 것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학원에서 얼마나 잘했었다,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런 거 신경 써요? 그날 처음 봐요. 근데 그 날에 내 컨디션이, 내 하는 그 숙련도가 다 그게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독관이 온다 살살 이러고 하다가도 막 하세요. 나 잘한다, 고마웠다, 잘한다 하고 그냥 가봤죠. 이게 여러분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져주시고, 너무 곱게까지 다질 필요는 없어요. 왜? 곱게 다져놓고 저기서 못 뜯어보면 끝나. 그러니까는 쟤네들 많이 내가 볶으면서 들러붙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너무 많이 다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냥 좁쌀만하게는 다져주시면 되고요. 자 다졌을 때 큰 덩어리 지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덩어리 지는 놈이 있어. 그럼 조금만 잘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 핏물 많이 나왔죠. 자 핏물을 제거를 해야 죽이 깨끗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핏물을 한번 닦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 얘네들 어디에다가 표고 옆에다 둘 거예요. 왜? 양념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팁 하나 들어갑니다. 자 물을 가지고 가서 계량 스푼 하나 가지고 작은 스푼 물 하나를 갖고 와서 조심스럽게 물만 먹여주세요. 아니 아까 핏물 다 빼놓고 물을 왜 먹이냐. 자 물을 먹여놓게 되면 나중에 물을 뱉어내요. 익으면서 뱉어내니까 얘네들이 딱
붙어 있는 것이 덩어리지지 않고 잘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살짝, 그러니까 뭐 하실 때도 비빔밥 할 때 소고기에다가도 물 조금만 쳐갖고 볶아버리면 덩어리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한 숟갈만 칠하기 때문에 한 숟갈 쳐본 사람은 어때요? 물이 갔다가 흥건해가지고 한번까지 감점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냥 피 안 나게 살짝만 먹여두실 수 있도록. 근데 핏물까지 안 빼고 물을 먹였다. 그럼 피가 질질 나갔고 표고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조심. 자, 저는 도마 닦아가지고 닦았어도 찝찝한게 뒤로 뒤집어 버릴게요. 못 쓸 거라서. 자, 칼하고 도마 깨끗이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주실 거 죽을 써야 되니까 얘네들 양념 또 잊어버리기 전에 양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하고 표고 있다가 양념하실 때 무슨 간장? 진간장. 국간장 쓰시면 안 돼요. 진간장 쓸 거예요. 자, 진간장을 쓰시는데 많이 들어갈 국간장. 이거 국간장이에요? 네. 네. 자, 진간장 한 큰술 만들어가지고 딱 넣어주시고 설탕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자, 그 다음 파, 마늘 작은 거 3분의 1개씩, 참기름도 작은 거 3분의 1개, 깨소금도 약간, 후추도 살짝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파마 참깨 후 얘는 또 따로 외우세요. 저희가 이제 뭐 하시느냐? 장국죽 불고기 양념에 설탕 빠진 거 라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불고기 양념 만드실 때 뭐부터 치세요? 설탕. 그렇죠. 간장 묻어볼까 싶은 게 우리가 설탕부터 치잖아요. 불고기 양념에 설탕 빠진 거 하기 전에 불고기 양념에 하면서 설탕 이미 집어넣었어. 또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어쩐다? 애초에 그냥 얘네는 간파마 참깨우로 따로 외운다. 설탕 빠진 불고기 양념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만드신 다음에 뭐 했다가, 자, 보시면 고기에다가 반 큰술 정도만, 표고에다가도 반 큰술 정도만. 이거 다 쓰시면 안 돼요. 왜? 다 쓰시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짠 것도 있지만 시커매져요. 색깔이 너무 시커매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쓰지 마시고 반 숟갈씩 해서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실 거냐? 쌀을 빻아주실 거예요. 자, 쌀을 빻아주실 건데 쌀양 또 계량을 해야 되겠죠. 자, 쌀양 계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씻어서 계량을 해도 되고 계량을 하고 씻어도 되고 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전 계량하고 씻을 거예요. 왜? 어차피 빻으면 또 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 계량을 미리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 다 내려놓고 꾹꾹 눌러요? 아니요. 살살 털으라 그랬고 이게 내 눈금까지 딱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눈금까지 확인하셨죠? 자, 확인하셨으면 이제 뭐 해주시면 되느냐? 자, 저는 선. 오케이. 선 딱 확인했어요. 위생봉투 개인 준비물. 이건 시험장에서 나눠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갖고 가시고 저는 이거보다는 지퍼팩. 왜? 이거는 빵꾸가 너무 잘 나. 그러니까는 지퍼팩 갖고 가시면 좋고요. 나 이것도 없는데 면보에다가 젖은 면보에 쌀 넣고 집어주시고 털어주시면 돼요. 대신 여기에 많이 들러붙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얘네들 양 봤으니까 집어넣어요. 다 빻고 나서 나 양 얼마나 해야지? 또 계량하지 마시고 집어넣어서 일단 빻을 준비하시고 자, 물량을 잡겠습니다. 자, 물량은 몇 배 넣는다고 그랬어요? 6배. 근데 우리 5배는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배 쌀이 있는 눈금만큼. 아, 쌀 100g 나오게 반컵이요 해갖고 3컵만 넣었다. 안 돼요. 물이 적으니까 뭐가 안 익을 수 있다? 쌀이 안 익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맞춰서 3개, 4개, 5개, 6. 딱 해서 6배를 넣으시면 돼요. 6배. 또 6배라고 했다면 6컵 넣고 있는 사람 있어요. 6컵 넣으시면 못 쓴다? 집에 못 간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얘네들을 이제 빻아야 됩니다. 자, 빻으실 때는 뭐? 밀대. 이걸 밀잖아요. 잘 안 밀려요. 잘 불려지게 아니면 안 밀려요. 그래서 그냥 집어요, 집어. 이러고 때려도 되고, 집어도 되고. 자, 저는. 자, 쌀을 반 정도로 빻으시라 그랬어요. 자, 너무 곱게 빻아버려도 안 되고, 너무 안 빻아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빻고 나서 자, 손 위에 올렸을 때 어때요? 쌀 알갱이가 반 정도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된다는 소리. 온몸, 이게 온통으로 생긴 쌀 알갱이가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요것이 또 빼는 것이 일이네. 자, 뺄 때, 자, 보세요.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볶아고 탈탈탈 해버리면 여기에 많이 묻어나겠죠. 이거 아래로 내려. 아래로 내리고 요 놈을 칼로 자르면 돼요. 잘라갖고 이거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 뭐 해주시고 채반에다 받쳐야 되겠죠. 자, 채반에다 받쳐서 뭘 빼야 되겠어요? 전분 요 상태로 죽 쏘으면 진짜 풀 되어버려요. 풀. 그래서 풀 생기지 않게끔 제대로 털어주시고 전분 꼭 빼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물. 자, 물 틀어서 살살살살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뽀얀 물 내려가죠. 전분을 이렇게 빼주시라는 거예요. 에? 자, 전분까지 다 뺐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자, 얘네들 죽을 써야지 되겠죠. 자, 죽 써보도록 할게요. 자, 죽을 써주실 때는요, 냄비에다가, 자, 냄비에다가요, 참기름을 한 큰술 정도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키친타올을 들고요. 자, 차가운 냄비에다 해야지. 불 켜놓고 이거 뭐 프라이팬 코팅하듯이 해버리시면 안 돼요. 왜? 뜨거우면 얘네들이 코팅이 늘러붙어요. 이게 코팅력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냄비 옆면까지 왜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기름으로 전체적으로 코팅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해요, 저는. 불 약하게 갖고 후라이 해 드시면 안 들러붙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 정도로 코팅력이 어진다? 좋더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요 또 달구고 나서 고기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불은 중불로 잡아주시고 너무 세면 안 들러붙을 것도 들러붙으니까. 자, 냄비 달궈지지도 않았어요. 고기 먼저 넣습니다. 고기 먼저 넣고 서서히 얘가 뭘 뱉어내게? 그렇죠, 물을 뱉어내게. 물을 뱉어내면서 지가 막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 고기 소보로라고 하죠. 우리 소보로 가루, 소보로빵 하듯이 고기 소보로. 자, 요거 하면서 저는 또 알려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김밥 사실 때 소고기 김밥, 소고기 그냥 채 썰어서 안 넣죠. 소고기 긴 거 안 넣어요. 왜? 한 놈한테 딸려 가불거든, 소고기가. 이게 소고기 김밥 사실 때는 고기 소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볶아서 김밥 쌀 때 싸도 되고, 주먹밥 쌀 때 싸도 되고, 아니면 위에다 덮밥처럼 비빔밥 위에 이거 얹으면 뭐가 돼요? 익기. 그렇게 해갖고 드시면 되는 거죠. 자, 봐보세요. 타요? 안 타요? 고기 소보로 잘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이제 고기가 절반 이상이 익어지면 색깔이 바뀌고 이제 핏물도 없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다 잘잘잘 떨어졌으면 이제 뭐 들어간다? 표고 들어간다. 불은 변화 없어요. 자, 표고 넣고 나서 표고의 수분 이제 살짝 날아가게끔 볶아주시고, 자, 세 번째 볶으실 건 이제 뭐? 쌀 갖고 와서 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쌀 넣고 나서는 뒤집어 까고 조금 더 있다가 또 뒤집어 까고 이런 식으로 꽉 볶아버리면은 얘가 풀이 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붙을만 하면 뒤집고. 그리고 지금 쌀 색깔 어때요? 하얗죠? 하얀데 얘네들이 반투명해져야 돼요. 밥처럼 투명해지면 그때 물을 넣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밥처럼 다 빼놓고 나서 물이 없어 봐. 그럼 불 켜놓은 상태로 가갖고 물 이러고 있으면 어째요? 타. 그러니까 물을 어째야 된다? 미리.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더라. 집에서는 밥을 넣어갖고 하시기 때문에 죽이 맑지가 못해요. 그 죽 국물이 약간 텁텁한 맛이 많이 나죠. 근데 쌀을 이렇게 볶아갖고 하시면 맑은 맛이 많이 나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색깔이 하얀 게 약간 반투명해졌죠? 색깔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변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으시면 되고, 자, 물 6배의 물량을 싹 다 넣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슨 불? 센 불로 바꿔주시고 밑에 눌러붙은 거 싹 한번 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죽. 자, 죽 쑤시면 우리 또 가스레인지 잘 닦으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뚜껑을 다 덮어보면 불을 끌어서 넘치죠? 3분의 2 열어두세요. 3분의 2만 딱 열어두시고 얘네들 끓어오르면 불 줄여주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뭐 해주실 것이냐? 이제 무 썰면 되겠죠? 자, 물 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옆에다가 놔둘 거고. 자, 무 갖고 와서 썰게요. 자, 물을 갖고 와서 써실 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썰어갖고 물에 담그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일찍 썰어버리면 무가 시들까 봐서. 근데 물에다 담그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물에 담그지 말라 그래요. 왜? 여러분들 못 믿겠어. 걷다가 물만 담그라 그랬는데 왜 자꾸 소금을 치고 설탕을 치고 오라는 거 몰라. 우리 집에서 하듯이 절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담글 거면 그냥 우리 맹물에 겨자채 하듯이 그냥 맹물에 담그시면 돼요. 근데 물에 담그면서 생채? 도라지 생채도 소금물이었어. 더덕 생채도 소금물이었어. 아, 얘도 소금물이구나. 죽이대 갖고 나오네.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로? 젖은 면보로 딱 썰어가지고 가서 감싸주시면 물기도 제거가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얘네들이 마르지도 않겠죠. 자, 두 가지 방법 이제 쓰도록 할 거예요. 내가 둥근 놈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둥근 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많이 썰 수가 있냐? 자, 끄트머리에서 자, 무 썰 때는 어떻게 썬다 그랬어요? 슬근슬근 톱질하듯이 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사선으로 안 썰린다 그랬죠? 자, 끄트머리에서부터 내가 6cm를 잡아서 썰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6cm를 맞춰서 쓰면 되겠죠. 그럼 요 남은 것도 버려요? 아니요. 이 부분에서 6cm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람수 있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쓰시면 버리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치고 여기 쳐갖고 다 버려버리고 가운데만 쓰세요. 그럼 양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 나왔을 때요. 자, 얘네들이 나왔을 때 얘도 마찬가지. 딱 쳐갖고 여기 싹 버려보고 6cm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양이 적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지 말고 어쩐다? 자, 얘네들 폭이 6c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6c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 되시면 자, 끄트머리 정말 안 되는 애들 잘라갖고 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6cm를 썰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길죠. 그럼 돌려가지고 여기서 6cm를 잡아서 썹니다. 그러면 버리는 양이 어때요? 확실히 현저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모양을 잡냐에 따라서 70g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있을 수 있더라. 자, 이야기하는데 팔팔 끓죠? 네. 팔팔 끓으면 자, 갖고 와서 자, 제가 뭘 했냐면 물을 하나를 준비해놨죠. 자, 불순물이 있어요. 가운데 걸렀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해갖고 찌그러불어. 그러면 가는 도중에 똑똑똑똑 지저분해요. 위생 감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딱 버리고 들어왔는데 자, 묻은 것이 다시 들어가요. 그럼 계속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냐? 찬물 하나 잡아서 이렇게 헹궈주시면 깨끗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불순물을 먼저 제거를 하세요. 자,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시고 불은 무슨 불? 중불. 자, 중불 딱 잡아가지고 뚜껑은 그리고 얘네들 이따금 한 번씩 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저으면 풀리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딱 뚜껑은 그대로 덮어주십니다. 완전히 덮지 말고 3분의 2 정도. 왜? 수분이 날아가면 얘가 안 퍼지니까. 그래서 중불로 놔두고 이따금 한 번씩 가시면 돼요. 자, 그동안에 나는 뭐 해주시면 되고 무 썰어야죠. 자, 무 갖고 와서 0.2cm. 자, 우리 그래도 재료 썰기를 저번에 한번 해보셔가지고 재료 썰기 할 때처럼 어쩌시면 된다? 빨리 썰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역량 저번에 체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나는 2개가 낫더라 3개가 낫더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하셨으면 그때 그 내 역량으로 2개씩 또는 3개씩 4개씩 잡아가지고 써시면 되더라. 제대로 이 붙은 거 안 떼도 돼요. 그냥 붙어 있으면 지 알아서 밀려갖고 내려가요. 자, 이렇게 해서 써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편 썰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갖고 와서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붙어 있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자빠져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버리는 양이 적어야 되더라. 자, 그래 놓고 어쩌시면 된다? 갖고 와서 썰어야 되겠죠? 자, 갖고 와서 써시는데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자, 갖고 와서 0.2cm 자, 썰어서 넣어주시고 여기도 갖고 와서 썰어서 넣어주시고 자, 이러고 썰고 왔는데 감독관이야, 그럼 괜히 이것이 막 미끄러져 그러고 요 놈을 또 하나씩 추려갖고 막 하려고 하면 힘든 게 안 되는 거 옆으로 딱 치워불고 뭐 하시면 된다? 썰다가 가요.
왜? 일단 쳐서 주는 거예요. 쳐서 주는 거예요. 왜? 안 쳐서 주면 안 돼요. 나는 멀티로 하고 있다. 이런 거 계속 쳐서면 감독관이 보고 아 이거 하다가 그냥 가는구나. 계속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썰면 되죠. 이게 감독관도 사람이니까 막 눈깔질 하지 마시고. 교수님 다음 주까지 한번 과정을 끝내는 건가요? 네, 과정은 끝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했던 것 또 하는 거죠. 예. 근데 했던 것 또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새롭습니다. 이거 배운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이제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지우개가. 어떻게 하나같이 기억 안 난다고 하세요? 신기하죠? 이게 사람이 딱 보고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으신가. 자, 그래서 딱 여기도 마찬가지 가지고 와서 쌤 동그란 것도 쓸 거지? 네, 쓸게요.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 돈게. 되게 이쁘지. 센치 치셔도 돼요. 왜? 정도니까. 저는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집착을 해봤자 못할 것이에요. 일정에 보이게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대로. 짧은 놈도 있을 것이고 긴 놈도 있을 것이고 70g을 해야 돼. 0.2는 내 최대한 얇게 쓰면 모르겠는데 0.3, 0.4 이러니까 그거 완전 헷갈려가지고. 그럼요. 이제 우리가 써시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 끝머리 것도 이제 우리가 양을 맞춰갖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와서 네. 자, 불순물도 이제 또 제거를 해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몰리는 거품들 제거하시고. 근데 제가 실수로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다. 그러시면 어째요? 들고 가고 막 물 부숴버려요. 보여. 그러니까 어쩐다. 자, 나는 계량 스푼으로 불순물을 뜬다 하면서 고무를 조금 걷어내시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한번 또 저어주시고. 자, 어느 정도는 이제 끓고 있어요. 퍼지고 있는 와중이고요. 제가 물을 아직 안 썰었으면 그 불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거진 퍼졌는데 물이 나는 없어. 갖다 부을 생각보다는 약하게 하시고 뚜껑을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그래야지 빨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마저 썰던 거 썰어버리랍니다. 자, 여러분들 거보다는 양이 조금 많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이대로. 근데 무가 지금 색깔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요거 대가리 쪽. 그 다음에 여기는 끄트머리 쪽. 그래서 대가리 쪽은 단맛이 많아서 생채를 하실 때는 어디 쓰시는 게 맛있다? 대가리 쓰시는 게 맛있어요. 초록색 부분으로 생긴 대가리 부분을 생채로 해가지고 드셔야지 단맛이 세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 위쪽, 익혀 먹거나 조림해 먹을 때 중간에서 끝부분을 드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도 종류가 많습니다. 단무지 무, 우리 단무지 무 진짜 길게 생겼죠. 길게 생긴 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록무, 그 다음에 뭐 알타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 저는 마저 쓸게요. 그러면 초록색 있는 거 써요? 육수요. 육수 이제 단맛 빼시려면 초록색 쓰셔도 되고요. 흰색 쓰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시원한 맛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맛을 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직 생선찌개를 안 해보셨지만 단맛 빼기 위해서는 물을 언제 넣어야 된다? 처음부터. 우리 집에서도 다 무는 처음부터 넣으시잖아요. 그래야지 단맛이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파도 그 육수 낼 때 어떤 사람은 대가리 넣으라고 어떤 사람은 파 같은 경우는요 대가리 쪽 부분 넣으시는 게 더 좋아요. 초록색 부분보다는 대가리 쪽에서 시원한 맛이 더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갖고 와서,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영양소는 있다고는 하는데 농약을 많이 쳐서 파는 초록색 부분보다 흰 부분이 훨씬 더 좋다 그래요. 자, 저 지금 여지껏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무만 썰다가 왔어요. 내가 타이밍만 잘 맞춰줬어. 자, 근데 봐볼게요. 쌀 알갱이가 퍼졌는가 안 퍼졌는가를 보려면 갖고 와서 어째야 돼요? 요걸 눌러가지고 진이겨 봤을 때
쌀이 끈적거리는 거 없이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퍼져야 되겠죠. 잘 퍼졌어요. 근데 조금 더 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끓여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불을 잠깐 끌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딱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드시는 죽이 이러든가요? 이거 뭐 같아요? 누룽지 같지 않으세요? 우리 누룽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드시잖아요. 딱 누룽지 농도에서 멈추세요. 누룽지 농도에서 멈추셔야 돼요. 왜? 뚜껑 덮어놓으면 어때요? 퍼지죠. 퍼질 거 생각하고 해야지. 나 여기서 농도 다 맞춰놓고 뚜껑 딱 닫아놓으면 떡 떼어버려.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누룽지. 자, 이렇게 쭈르륵 뚝.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시는 게 있어요. 뭘 넣어야 될까요? 국간장. 젓다가 소금 치면 안 돼요. 소금 치면 안 됩니다. 자, 국간장을 넣으실 건데, 자, 국간장 갖고 와서요. 또 진간장. 자, 국간장은요, 여러분들 종지에 따로 나눠줄 거예요. 오늘처럼. 자, 그리고 국간장이 들어가는 애들은요, 기본 작은 거 2개. 우리 완자탕 할 때도 그랬죠.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때. 자, 또 보실 거고. 자, 이대로 해가지고 국간장 2개를 넣었더니 색깔이 나와버렸네. 그럼 그치면 돼요. 자, 어때요, 색깔? 베이지색 또는 이제 연한 갈색 이렇게 색깔이 나죠. 자, 2개 넣었으면 끝났어. 이대로 끝. 근데 색깔이 연해. 그럼 국간장을 하나를 더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국간장 들어갔던 거는 작은 거 2개 기본 플러스 알파 하나가 되든지 안 되든지 2개 기본 넣고 색깔이 안 나면 더 넣으면 된다. 자, 이제 쟤는 뚜껑 닫고 뭐 하시면 돼요? 그대로 냅두면 돼요. 이제 나는 뭐 하시면 되고, 자, 무 썰던 거 마저 썰고, 아니면 무 이미 다 썰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무 다 썰고 나서 뭐 하신다? 그렇죠. 양념장 해갖고 만들어서 써야 쓰겠죠. 자, 그럼 아니 아까 양념장 안 만든다면서요. 아니 고춧가루만 안 넣고 양념장을 만들 뿐이 양념장은 들어가요. 얘는 뭐 소금 치고 설탕 치고 따로따로 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를 자체를 썰어 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이 안 됐으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죽 쓰고 뭐 양념 만들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양념을 만들어 주실 때, 자, 그리고 이거 잘 닦아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 안 익었던 쌀알갱이가 붙어 있잖아요. 펴갖고 내면서 그것이 들어가서 하필이면 그것이 걸려. 그러면 이제 난 씻겨들어. 그러니까는 재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대로 닦아갖고 드시고. 자,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 만들어 주실 때 고춧가루 넣는다고요? 안 넣어요. 자, 양념장 소금 깎아서 작은 거 하나, 설탕 깎아서 큰 거 하나, 식초 큰 거 하나. 왜? 식초하고 설탕은 뭐 한다? 동량이다. 자, 그 다음에 파, 마늘 들어가죠. 작은 거 절반씩. 왜? 생채깨. 자, 그 다음 생강도 들어가는데 작은 거 절반 넣으면 얘는 써요. 작은 거 3분의 1개. 생강은 조금만 덜. 자, 그러고 나서 깨소금 넣어주시고, 참기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만들어 녹여주세요. 이게 양념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우리 집에 애기 있다. 그럼 생강 이제 즙으로 살짝만 넣으시고 요대로만 그냥 고춧가루 안 넣고 묻혀갖고 주시면 무김치 되는 거예요. 무생채 되는 거예요. 애기들 그냥 먹일 수 있죠.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양념을 좀 물 생기지 말라고 적게 넣을 거예요. 근데 이 만든 양을 다 넣어가지고 묻혀갖고 하루 저녁 재워 드셨다고 뭐 대신 우리 고기 드실 때 파절이 대신 드셔도 상큼하게 드실 수 있죠. 특히 양념갈비랑 잘 어울려요. 자, 얘네들 다 녹여갖고 준비해놨어요. 자, 그럼 무 생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채 준비해가지고, 자, 채에 물기 제거하셔야 돼요. 왜? 뭐 하려고? 고춧가루. 그렇죠. 고춧가루 걸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세요. 채 2개 갖고 가시는 건 상관없겠죠. 근데 채 하나 가지고 그럼 고춧가루 먼저 치면 안 돼요? 그러셔도 돼요. 문제는 고춧가루가 여기 사이사이 돼가지고 죽에 들어가 버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저기에는 고춧가루가 없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갔어.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위험한 요소들은 차라리 물로 한번 닦아버리고 말지, 위험한 요소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쓰실 때 고춧가루는요, 작은 거 하나도 자체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작은 거 그냥 듬뿍 딱 떠가지고 갖고 와서, 자, 채에다가 걸러주시면 됩니다. 작은 거라고 했는데 큰 거 넣은 사람도 머리 아플 것이고, 작은 거 한 개 못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 거 한 개를 갖다 넣어가지고 김치만 들어갖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절대 김치는 안 된다. 생채는 무슨 색? 그렇죠, 주황색. 그래서 생채 중에 색깔이 제일 연한 게 무생채예요. 색깔이 제일 연한 게 무생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준비 끝. 자, 이제 뭐 하실 거냐?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저는요, 숟가락으로 비비는 것보다는요, 손에 열이 있죠. 그러니까 비비면 비빌수록 색깔이 이뻐지니까 빠르게 치고 빠질 거예요.
그래야지 색깔이 빨리 싹 들어갑니다. 근데 숟가락으로 하면 어쩐다? 더 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뭐 하시라 그랬어요? 물기 제거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물기 제거 못 하시는 분들 안 된다 그랬어요. 무가 완전히 산더미네요. 자, 그래서 가볍게 살짝씩만 이렇게 물 닦아주시면 돼요. 무가 물에 담가지지 않았는데도 무에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릇에다가 물을 갖다가 딱하니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많다. 자, 그죠? 엄청나게 많죠? 자, 이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으실 거냐? 자, 여러분들 양은 요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좀 더 많기 때문에 고춧가루 여러분들 넣는 양보다는 좀 더 넣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넣으실 때는요, 고춧가루 항상 반 개. 작은 거 반 개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양을 알기 때문에 저는 3분의 2개를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양이 많으면 3분의 2개 넣으시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일단은 반 개. 왜? 모르잖아요, 양을. 색깔을 내는 것을. 자, 그러고 나서 손으로 빠르게 비비실 거예요. 자, 버무리시는데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 들었다 놨다. 자, 손에 열은 주시되 열이 또 최대한 많이 닿지 않게 물이 생기지 않게끔. 자, 3분의 2개 넣었어요. 자, 근데 색깔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더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저는 이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비비게 됩니다. 자, 이래놓고 나 다 했다. 색깔 들었어요? 한 개도 안 들었어요. 따로따로 놀죠. 그릇이 감당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색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춧가루 모자란 줄 알고 계속 넣어보면 나중에. 그럼요. 떡 져버려요. 이제 양념이 들어가니까 물 들어가 버리면 떡 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 조금만 더 빼볼까요? 왜 그러냐면 양념 들어가면 뭐가 되니까? 헐벗어요. 또 색깔이 빠져버리니까.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계속 버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 생기고 숨 죽겠죠. 자, 지금 색깔 어때요? 자, 주황빛깔 색깔 다 이쁘게 잘 들었죠. 자, 이 색깔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해주시고 젓가락 이용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젓가락. 왜? 내가 이제 손을 대버리게 되면 소금이고 설탕이고 농도가 짙은 애들이죠. 농도가 높은 애들이니까 어쩐다? 얘네들 물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최대한 내 손에 열을 전달하지 않게 젓가락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양 섞은 거 다 넣어버리시면 안 되고 3분의 2 정도만 넣으세요. 한 숟갈 조금 못되게. 자, 근데 저는 양이 조금 많으니까 그냥 한 숟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 큰술만 넣어주시고 얘네들은 확확 비비지 말고 살짝씩만 버무리시면 돼요. 자, 생채들은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로 먼저 색깔을 버무리는 이유는 뭐다? 간이 잘 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뭐 하실 때? 깍두기 같은 거 담그실 때 양념해갖고 그냥 하시면 나중에 익었을 때 국물 많이 나오고 깍두기가 허여멀거네요. 맞아. 근데 집에서 고춧가루로 먼저 색깔을 들이시고 나서 나머지 양념을 넣어서 비비시면 깍두기가 시뻘개요. 맛있게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고춧가루로 먼저 색깔을 항상 빼준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위아래로 띠적띠적 해갖고 싹 버무렸어요. 그럼 이제 담으면 되겠죠. 담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를 비벼야 되는데 비비도 않고 막 죽 퍼본 사람은 안 익어서 뭐 할 수 있다? 실격 나올 수도 있더라. 자, 오미 70g이 아니고 120g, 130g 나오거든요. 자, 얘대로 갖다가 딱 색깔 여기서 조금 더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하면 안 된다? 김치 색깔처럼 나와불면 고춧가루 완전히 떡져갖고 나와불면 그것은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그래서 제 거 갖고 가시는 분들 요거 더 하라고 이따가 제가 요 위에다 더 뿌려놓을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조금만 더 이제 묻혀갖고 간 좀 세신 분들한테는 조금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펼쳐버릴게요. 막 이걸 닦느라고 막 지저분해요. 그릇이. 차라리 걸지 말고 그냥 펼쳐버리세요. 더 많아 보이게. 혹시 그 뭐지 깨 원래 양념에 들어가는 네. 모르고 안 넣었어. 그 위에다가 네. 마지막에 이래 모르고 그거는 실격은 아니게 괜찮아요. 실격은 아니에요. 이게 위에다가 좀 뿌려갖고 나가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깨가 없는데도 나도 모르게 계속 깨를 쳐요. 그래 보면 실격 나오니까.
자, 이제 우리 뭐? 죽 볼까요? 자, 죽. 짠! 자, 보시면 어때요? 아까 물기 있었던 애들이, 자, 쭈루룩 똑똑했던 것들이 물기가 사라졌네. 자, 얘네들은요, 고단백죽. 이게 저지방 고단백.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잖아요. 그리고 뭐에도 요 버섯 같은 데에도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뭐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딱 드시면 좋죠. 그리고 파마늘 남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파마늘만 조금 넣어가지고 섞어 먹고 드셔보세요. 웬만한 닭죽보다도 훨씬 맛있는 죽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쁘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뭐 할 거냐면 살짝 흔들어가지고 표고를 시꺼먼 놈을 찾아요. 시간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못 낸다는 거예요. 자, 시꺼먼 놈만 찾아갖고 이렇게 딱, 여기도 시꺼먼 놈 찾아가지고 딱. 음식 갖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여따가 막 스마일 해갖고 한 명 있었어, 한 명. 진짜요? 진짜? 그래갖고 내가 시험장 가갖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감독관도 어이없어갖고 웃겼다고. 자, 그래서 자, 나머지 것들은 버섯은 좀 보기가 싫다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표고 하나가 조금 안 이뻐서. 아니, 이거 찾았다. 예쁜. 네, 꽃 모양을 해도 되고 이 별표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스마일만 하죠. 그렇죠. 뭘봐 장난은 하시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시고 하셔도 1시 딱 끝날 거예요.